여러분, 노화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걸 노화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늙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5개의 중요한 장부, 바로 오장이 있습니다.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 장부들이 차례차례 정확히 10년 단위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50대에는 간이, 60대에는 심장이, 70대에는 소화기가, 80대에는 폐가, 90대에는 신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르면 생명의 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나이 때문에 전체 몸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특정 장부가 약해지고 그 여파가 다른 장부로 번져가면서 전체적인 노화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각 나이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피곤함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장부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간은 단순히 술 마시면 해로워지는 장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에너지 저장 창고, 근육을 움직이게 도와주는 조율자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는 간이 피로, 근육, 그리고 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50대부터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만성적인 피로, 근육량 감소, 눈의 노화, 즉 노안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밤새워 일해도 다음날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3일은 고생한다. 헬스장 가서 운동해도 예전만큼 근육이 붙질 않는다. 책을 보다가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인다. 이 모든 게 사실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변화, 즉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50대 간 노화의 특징이죠. 50대가 되면 간세포의 재생 능력이 줄어들고 해독 작용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훨씬 더 쉽게 피로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근육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근육이 점점 줄고 쉽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눈 역시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약하면 눈이 침침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대 전후로 안경을 바꿔도 불편함이 남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할 수 없는 노화라 하더라도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면입니다. 간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회복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간이 쉴 틈을 못 얻게 되고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가 쌓입니다. 나는 새벽 2시에 자고 오전에 늦게 일어나면 되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간은 시계처럼 정확해서 새벽 시간대가 아니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일찍 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음주와 식습관입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술 한 잔, 기름진 음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훨씬 힘들어합니다. 어제 소주 한 병 먹었을 뿐인데 이틀 내내 피곤하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간 해독력이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게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50대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근육이 줄면 간의 피로도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간이 혈액을 근육에 공급하는데 근육이 줄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피로가 더 쉽게 쌓이거든요.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운동보다는
지구력 위주의 운동이 더 좋습니다. 넷째, 눈 관리입니다. 눈은 간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책, 휴대폰,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을 줄이고 눈이 건조할 때는 충분히 쉬어줘야 합니다. 또 당근, 블루베리, 루테인 같은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0대가 되면 간이 약해지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조금이라도 일찍 관리한다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피로가 누적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눈이 자주 침침해서 책 읽기가 힘들어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간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60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크게 변화를 겪는 장부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 펌프와도 같습니다. 피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내고 그 덕분에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원활히 돌지 못해 쉽게 두근거립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자주 찾아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홍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혀가 갈라지고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심장의 노화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대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괜히 불안해서 가슴을 자꾸 만지게 돼요. 예전엔 좋아하던 매운 음식을 이제는 혀가 따가워서 못 먹겠어요. 밤에 잠이 자주 깨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60대 심장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일까요? 60대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심장 근육의 노화입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듯 심장 근육도 탄력과 힘을 잃습니다. 1분에 70회씩 심장이 뛰었다면 60세가 되면 무려 22억 번을 쉬지 않고 뛴 것입니다. 탄력과 힘을 잃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 결과 피를 강하게 내보내지 못해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겁니다. 둘째, 신경계와 감정 변화입니다. 심장은 단순히 혈액만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로는 괜히 불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심장의 노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흡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 조절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호흡법이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5분만 해도 불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단,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되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음식 관리입니다. 심장은 피를 다루는 장부입니다. 심장을 지키려면 혈액을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이런 음식들이 심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카페인, 과도한 자극적인 음식은 심장을 더 흥분시켜 불안을 악화시킵니다. 넷째,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장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불안과 초조를 풀어내지 않으면 심장이 더 약해집니다. 한의학에서 스트레스를 뜻하는 말이 바로 심화입니다. 심장에 화가 있다는 것이죠. 명상, 독서, 자연 속 산책 같은 활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심장은 내가 힘들다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두근거림이고 불안이고
홍조이고 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증상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호흡을 관리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마음을 다스린다면 심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밤마다 불안해서 자꾸 뒤척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심장을 관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제 70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입맛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기는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먹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심 엔진이죠. 한의학에서는 비위라고 표현하는데 이 장부가 약해지면 체력 자체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소화기가 약해지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고 그 결과 기운이 없어지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70대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죽기보다 먹기가 싫어요. 약 먹으려고 밥 먹어요. 한두 숟가락만 먹어도 속이 금방 불러요. 먹고 나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70대 이후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식욕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화기의 변화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일까요? 70대에 접어들면서 소화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와 장의 운동력 감소입니다. 위와 장의 근육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느리고 음식이 오래 머무르면서 더부룩함을 느낍니다. 둘째, 소화효소 분비 감소입니다. 소화액, 효소,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않으니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 기운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소화효소가 원래 30% 정도 적다고 합니다. 원래도 떨어지는 소화력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 약해지는 것이죠. 셋째, 미각과 후각의 둔화입니다. 입맛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맛을 느끼는 세포, 냄새를 맡는 세포가 줄어들어 음식의 풍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고 점점 먹는 즐거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번에는 소화기의 노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화 과정은 저작 과정, 연동 과정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작 과정은 우리의 입안에서 잘게 쪼개지는 과정입니다. 연동 과정은 목구멍을 넘어가면서부터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즉, 쪼개지는 과정은 입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 꼭꼭 씹어 먹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놓아야 이후 소화 과정에서 소화액이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이래야만 소화가 잘 될 수 있어서 소나기 밥처럼 후루룩 드시는 습관은 지양하셔야만 합니다. 둘째, 소량씩 여러 차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기가 감당을 못합니다. 70대 이후에는 하루 3끼 대신 소량씩 여러 번 나누어 먹는 방식이 소화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3끼에 간식 한두 번을 더해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가급적 내가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기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미음, 국물 요리, 두부, 죽, 달걀찜, 삶거나 찐 채소 이런 음식들이 소화기에 부담을 덜 줍니다. 넷째, 식사 분위기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상 분위기가 입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울하거나 혼자 쓸쓸하게 식사하면 입맛이 더 떨어집니다. 70대 이후에는 가족, 친구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식욕 촉진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70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맛을 잃고 식사량이 줄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냥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소화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밥맛이 사라져 억지로 숟가락을 드시진 않나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힘이 빠진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소화기를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제 80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장부는 폐입니다. 폐는 우리 몸의 공기청정기이자 산소 공급기관입니다. 숨을 쉬고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즉, 폐가 약해지면 몸 전체의 활력과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80대가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춰야 합니다. 가래가 늘 달라붙어 있는 느낌, 뱉으려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기침이 나오거나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찹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일상적인 활동에도 금세 피로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왜 오는 것일까요? 폐도 나이가 들면서 근육처럼 탄력을 잃습니다. 흉곽 근육과 폐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관지 점막이 약해지고 가래 배출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답답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폐의 노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흡 운동이 필요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510분씩 꾸준히 연습하면 산소 공급 효율이 올라갑니다. 둘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실내 걷기, 계단 오르기,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 등의 운동이 폐활량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셋째, 환경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공기가 건조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은 폐에 부담을 줍니다. 가습기 사용, 마스크 착용, 환기 등으로 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음식과 수분입니다. 따뜻한 국물, 채소, 과일 등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80대가 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금세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호흡 운동과 가벼운 활동, 환경 관리만으로도 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숨이 찬 적이 있으신가요? 목이 답답하고 기침이 늘어나진 않았나요? 지금이 바로 폐를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제 90대입니다. 이 시기에 약해지는 장부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저장고입니다.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혈압과 에너지 저장에도 관여합니다. 이러한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목, 얼굴이 쉽게 붓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데에 정작 보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쉽게 피로하고 항상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환자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이 붓고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낮에는 소변이 잘 안 나와 답답해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신장 기능 역시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지니 부종이 생기고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집니다. 근육량이 줄고 혈류량도 감소하면서 몸이 무겁고 피로해집니다. 이번에는 신장의 노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분 조절입니다. 하루 적정량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되 신장 상태에 따라 과다 섭취는 피합니다. 둘째, 염분 조절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부종과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삼투압으로 인해 우리 몸은 물을 많이 머금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붓기가 더해질 수 있고 몸이 무거운 증상이 지속됩니다. 특히나 한국인은 짜게 먹는 습관이 많아 염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근력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혈류와 신장 기능을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줄어들기만 하며 이 정도 연세가 되면 운동이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음식 관리입니다. 따뜻한 음식, 신장에 부담이 적은 식단 위주로 섭취합니다. 지나친 단백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0대가 되면 신장이 약해지면서 부종과 배뇨 문제, 몸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발이 붓거나 소변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00세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의 생명은 자연스레 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세를 바라보면서 장부 하나하나의 노화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간, 심장, 소화기, 폐, 신장의 관리가 있었기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100세까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관리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부를 지키고 건강한 노화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바로 나에게 필요한 장부 관리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